안녕하세요. 불사조 마르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죽지 않았으면 미래의 해적왕이 됐을 포트거스 디 에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스의 이명은 불주먹으로 자연계 이그릭을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골디로저, 어머니는 포트거스 디루즈입니다. 나이는 루피보다 3살 많고 사보랑은 같은 나이이며 이 3명은 의형제입니다. 그럼 먼저 에이스의 강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피스 작품 내에서는 혈통인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의 의지에 대해 옛날 얘기를 먼저 하자면 공백의 100년의 달에서 내려온 이무 쪽 세력과 해방과 자유를 외치며 그들과 전쟁을 벌였던 니카 쪽 세력. 이무 쪽 세력에는 천룡인의 조상들 그리고 니카 쪽 세력에는 디의 일족이 연합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디의 이름이 들어간 자들이 천룡인의 천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의 승자는 이무 세력과 천룡인의 조상들이며 전쟁에서 패한 니카와 디의 일족들 그리고 그들 편에 섰던 왕국들은 지금까지 처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디의 일족의 강함과 자유로운 사상입니다. 원피스 주인공인 루피 또한 디의 일족의 후손이며 에이스도 디의 일족의 후손입니다. 에이스는 루피보다 강한 설정이었는데 루피와 다르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항상 해적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항상 찾았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에이스의 비극이 시작되나 봅니다. 에이스가 태어나기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 해적왕 로저는 해군에 자수하기 10개월 전 사우스 블루에 위치한 바테리라라는 섬에서 포트거스 디루즈라는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 인연을 맺습니다. 이후 임펠다운이라는 감옥에 수감된 로저는 자신에게 곧 태어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몽키 디가프에게 말합니다. 태어날 아이에겐 죄가 없다며 에이스를 가프에게 부탁합니다. 로저의 처형 이후 에이스의 어머니인 루즈는 해적왕의 핏줄을 찾아다니던 해군의 감시망을 피해 임신 20개월을 버텨냈고 이후에 에이스를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루즈가 죽기 직전 아들을 낳으면 에이스, 딸을 낳으면 앤으로 이름을 지어달라는 로저의 부탁에 따라 골디에이스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로저를 자신의 친아버지로서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을 보듬어준 흰수염을 진정한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겼습니다. 에이스는 자신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목숨까지 버린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어머니의 성인 포트거스를 따랐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에이스는 가프의 손에서 성장합니다. 정확히는 산적 다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에이스는 10살의 그레이 터미널 화재에서 블루잼 해적단에게 죽을 뻔한 루피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패왕색 패기가 발현됐습니다. 해적왕의 로저의 아들로 패왕색 패기 또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패왕색 패기의 발현이 주인공인 루피보다 빠른 셈입니다. 17살의 나이에 출항을 했으며 스페이드 해적단을 만들어 선장이 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에이스의 상징인 이그릭을 열매를 먹은 것 같습니다. 18살 루키 시절의 에이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과 자신의 이름을 날리면서 해군 정부로부터 칠무의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루키 시절에도 이미 칠무의 급의 강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군 대장 센코쿠의 말에 따르면 출항한 지 1년 만에 이름을 날리는 슈퍼루키로 부상했다고 합니다. 흰수염 또한 에이스의 수배지를 보며 에이스를 주목했습니다. 정부의 칠무의 제의를 거절한 이후 에이스는 신세계에 진입하여 사왕 샹크스를 만나 루피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밀짚모자 일당과 최악의 세대들은 2년 후에나 신세계에 진입했습니다. 에이스는 샹크스와 만남 이후 흰수염을 만나 그를 꺾으려는 과정에서 칠무에인 징배와 5일 동안 호각으로 싸워 무승부를 거두는 성과도 이룬 적이 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에 입단한 뒤로는 신세계의 유명한 해적들을 혼자 싸우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흰수염 해적단의 선원들에게 인정받아 공석이었던 이번대 대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5억 5천만 벨이라는 상당히 높은 현상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이스는 현재 흰수염 해적단의 2번대 대장입니다. 불사조 마르코가 1번대 대장으로 마르코 다음 정도의 직위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는 SBS를 통해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들의 강함이나 서열에는 번호순이 아니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은 1번대에 가까울수록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가 갑자기 2번대 대장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에이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2번대 대장의 자리는 오뎅의 죽음으로 계속 결번이었습니다. 에이스가 2번대 대장을 맡는 것에 대해 흰수염 해적단들은 다들 납득하였습니다. 그의 실력이나 근성, 그리고 장래성을 두고 봤을 때 충분히 2번대 대장을 맡을 실력자였습니다. 샹크스 또한 흰수염과의 만남에서
젊은 나이에 2번대 대장 자리에 오른 에이스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섬 스토리에서 도르돈이 에이스와 만난 일을 언급하며 그날은 날씨가 맑았다고 회생한 적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는 말인데 드럼 왕국은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겨울나라로 열이 높은 화염인간 에이스가 와서 기후가 잠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스는 기후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자연계 능력자로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스모커 대령과의 전투는 에이스가 루피를 쫓아가기 위해 잠시 막아선 것에 지나지 않았고 악마의 열매 간의 상성 문제로 인해 서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스 본인이 승부를 피한 적이 있습니다. 티치와의 결투에서는 어둠 열매에 이질적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이때 에이스는 2번대 대원인 자신의 부하였던 티치를 쫓기 위해 바다를 역주했다라고 하는데 에이스는 신세계에서 위대한 항로로 다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수염이 어둠 열매의 능력이 이질적이라고 자부하자 반딧불덩이를 발화시켜 티치의 능력을 관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티치가 인력으로 자신을 빨아들이자 그에 대항하기 위해 신기루를 날려 저지하고 원거리에서의 견제와 화력을 위해 1점 집중이 가능한 십자화 등의 공격을 하면서 티치를 크게 고전시켰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티치의 어둠 열매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손에 닿으면 악마의 열매 능력을 무력화하는 이질적인 능력입니다. 이로써 현상금이 0이었던 검은 수염 티치와 에이스의 싸움에서 티치가 승리함으로써 티치는 칠무회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티치는 에이스의 강함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싸움 전에 에이스에게 자신의 동료로 들어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고 강하면서 앞으로의 장래에 더 강해질 여력이 있어서였을 겁니다. 티치와 에이스의 치열한 싸움 도중 티치는 에이스의 힘을 보면 볼수록 아깝다라고 하며 또다시 자신의 동료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 장면으로 볼 때 티치는 그만큼 에이스의 힘과 능력을 탐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티치의 동료 오것 또한 에이스를 악마의 능력에만 매달리지 않고 기초 전투력이 엄청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티치는 동료를 모집하는데 굉장히 깐깐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세대의 일원인 주얼리 보니를 약하다며 동료로 데리고 가지 않았고 임펠다운 레벨 6의 탈옥수 중에서도 실력자들만 엄선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를 통해 에이스는 임펠다운 레벨 6의 수감자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결전 당시 처형 위기에서 루피에게 구출되고 그 상태에서 악마의 열매가 상극인 해군대장 아오키지와 한 번은 대등하게 맞섰습니다. 물론 아오키지의 능력과 힘을 생각하면 싸움을 길게 끌었을 경우에 아오키지가 이겼겠지만 해군대장 아오키지를 상대로 하나비지만 밀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에이스의 강함을 어느 정도 부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카이노와의 대결은 열매의 상하관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압도당했고 루피를 지키려다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악마의 열매 관계도 문제지만 해군 대장들의 실력으로 봤을 때 열매의 상하관계가 없었더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는 사왕들과 대등한 위치의 해군 대장들이었습니다. 원피스 일부에서 에이스의 나이는 20살로 최악의 세대에서도 에이스보다 어린 건 루피와 졸업뿐입니다. 17살의 출항에 1년 만에 이름을 날리는 슈퍼 루키로 자리 잡았고 다른 초신성들이 이제 막 현상금 억대에 도달할 때 에이스는 이미 사왕 간부 자리에 올랐습니다. 키드나 로우, 배지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할 때 에이스는 이미 신세계의 와노쿠니에 당도했다는 것으로 초신성들과 수준이 다르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에이스는 타고난 혈통에 재능도 뛰어났고 나이에 비해서 강했던 것도 사실이며 살아남았다면 생국 후의 걱정대로 차세대 해적들의 정점이 될 만한 자질까지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가진 재능에 비해서 그릇이 작았습니다. 수많은 위험을 자초했고 그걸 극복할 운마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이스가 재능에 비해 그릇이 작다라는 말은 에이스는 죽기 직전까지 나는 태어나도 괜찮았던 걸까? 라는 의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해적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은 곧 에이스 자신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런 세상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해적을 택했고 최고의 명성을 얻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내면화된 자기 부정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고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의 위험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가 흰수염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티치를 쫓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에이스가 했던 행동들과 그로 인해 닥쳐온 비극은 에이스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에이스는 루피와는 상반되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만한 천운이 없었습니다. 루피는 에이스와 같이 자란 탓인지 천성이 자유로운 탓인지 두 사람의 성격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루피는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솔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때마다 천운이 따라 위기를 벗어난 적이 많습니다. 물론 루피는 주인공이라 주인공 보정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루피는 천룡인 폭행 후 호출된 대장에 의해 전멸될 뻔하지만 운 좋게 레일리와 혁명군 쿠마를 만나 해군 대장 키자루로부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임펠다운 잠입 또한 임펠다운에 갈 수 있는 칠무의 행콕의 도움이 있었고 마젤란의 대량의 독에 중독되었을 때도 우연히 이방코프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이방코프가 혁명군의 간부로 자신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이인 덕분에 임펠다운 탈출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상결전 직후 운 좋게 트라팔가 로가 구해주기도 하는 등 천운이 따랐습니다. 골디로저도 그러한 천운이 따라줬는데 해군 영웅 몽키디가 푸는 골디로저를 두고 그토록 무모한 삶을 살았음에도 운 좋게 살아남은 결과가 바로 해적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만한 천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센코쿠의 말대로 해적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에이스, 그리고 그 에이스를 해적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왕 흰수염. 해적왕 골디로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로저의 라이벌인 사왕 흰수염의 해적단으로 들어가 실력을 더욱 키웠으면 해적왕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살아온 정황과 루피 같은 천운이 따라주지 않은 삶, 그것이 에이스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의 죽음은 원피스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다 작가가 직접 언급했듯이 에이스는 처음부터 죽이려고 만든 캐릭터이며 스토리 전개상 에이스의 죽음은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